스마트 스토어 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강에서는 스마트 스토어의 관리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자료 입력 전에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보았던 자료 입력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입력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로 카테고리를 정해야 됩니다. 카테고리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나눠진데 이전에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해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런 기본 자료를 입력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어떤 상품에 대한 내용들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상품의 주요 정보, 그다음에 상품 정보 제공 고시 같은 이런 것들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의 주요 정보, 원산지나 중국 이런 것들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상품 정보 제공 공시는 이제 아직 여러분들이 상품을 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설정 안 함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설정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또 상세하게 스마트 에디터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 제공 공시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해야 돼요. 다음에 이제 배송, 택배, 묶음 배송, 무료, 출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빨간 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꼭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수적으로. 반품 및 교환 여기에 대해서 배송비를 얼마를 줄 것인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AS나 이런 특이사항도 적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가져온 상품 같은 경우는 AS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어렵다는 내용을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널명, 이제 여기서는 스마트 스토어 하는데 이 노출 채널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 스마트 스토어 아니면 이제 다른 홈페이지라든가 쇼핑몰 채널 또 블로그 또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종류를 우리가 선택을 하겠죠. 여기에서는 그냥 스마트 스토어 하나만 교육이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만 결정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빈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입력하기 전에 미리 한 번씩 해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창이나 이런 거에서 제가 자료를 올려드렸으니까 그걸 미리 프린트 해가지고 보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명에 대해서 스마트 스토어 전용 상품명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을 비교할 사이트들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그냥 네이버 쇼핑만 정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쇼핑몰을 운영을 하면서 다른 곳의 가격, 예를 들어서 지마켓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 그런 홈페이지들하고 연결해서 가격 사이트를 비교를 해보려면 여기다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시 상태를 판매를 중에 있으면 전시 중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고 중간에 이제 그 물건이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이제 판매를 중단하고 싶을 때 전시 중지를 넣으면은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자료를 올려놨다 하더라도 그 스마트 스토어 화면상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의
찜 회원 이것을 설정을 하면은 그 찜을 해서 하는 회원들 있죠. 그런 것을 해놓으면 물건에 좋은 조건이 나왔을 때 할 때 설정되면은 그 회원들이 설정이 될 거고 설정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설정이 안 되겠죠. 여기에서는 이제 아직 전문적인 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함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공지사항 이제 우리가 그 고객으로 스마트 스토어에 가입하게 되면은 물건 판매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자동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지사항 하게 되면은 공지사항을 설정을 해 놓으면은 이 내용들이 공지되겠죠. 그래서는 이제 설정할 수도 있고 설정하지 않을 수 설정해 놓는 게 좋겠죠. 그 마케팅을 진행하려면. 그 다음에 이제 쇼핑 검색에 잘 노출되려면 검색 인기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상품 정보들을 가이드에 맞게 잘 입력하여 네이버 쇼핑 검출 노출계를 드러납니다. 자, 입력하신 정보를 저장하기 전에 주요 항목들을 한번 더 체크해 보세요. 지금까지 해보는 것을 한번 더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설명했듯이 스마트 스토어는 이미 만들어진 그 홈페이지에다가 여러분들의 조건에 맞도록 그 내용들만 넣으면은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부 가서 이제 체크를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법적 고지 같은 게 있는데 이런 법적 고지를 펼쳐보면 그 내용들이 있겠죠. 여기서 법적 고지 펼쳐가지고 하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스마트폰 할 때 여러분들이 지난 강의에서 이런 아이콘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스마트폰 여기서 눌러주게 되면 자동으로 아이콘이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또 하는 것이 있고 또 스마트 스토어를 바로 가게 해가지고 앱스토어나 이런 곳에서 다운받아서 하면 좀 아이콘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바로 가기는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한 것을 설명을 했는데 PC 버전으로 보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 강에서 봤듯이 큰 화면으로 PC 화면으로 볼 수 있죠. 거기에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자료 입력은 하나하나 스마트폰에서 적은 것으로 하겠지만 PC로 하게 되면은 많은 항목을 한 화면에서 보고 하기 때문에 자료를 입력하고 관리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다음에 이제 뭐 노출 설정해가지고 여기에서 임시 저장 여기에다가 다른 일이 생겼을 때 임시 저장을 하고 나면은 지금까지 저장했던 내용들을 저장하고 있다. 다음에 다시 들어가면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저장하게 하면 이제 저장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회를 해서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읽어보면 데이터를 모두 입력했으면 저장하기를 선택하고 모두 입력하지 못했으면 임시 저장을 선택하여 저장한다. 다음에 입력할 때 저장된 자료가 저장되어 있다. 임시 저장을 해놓고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면 다음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PC 버전 보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PC 형태, 스마트폰에서도 우리가 PC를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PC는 어떻게 되는가. 너무 작고 그래서 힘들겠죠. 이제 PC도 저는 여기 PC로 옮겨진다는 얘기 아니라 그 스마트폰에서 PC 못 나오고 PC 버전은 PC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AS 및 특이사항. 그러니까 해외에서 수입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추가 상품, 이 상품에 대해서 뭐 어떠한 것이 추가로 되는 것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선택형, 뭐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죠. 이거 구매했을 때 혜택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되게 설정 안 함을 해놨는데 누르게 되면은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뜨겠죠. 그 다음에 검색 설정. 검색에서 우리가 물건을 팔았는데 어쨌는데 어디에다 많이 들어가면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가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자 코드도 이제 설정을 해 놓으면 좋겠죠. 판매자 코드 해가지고 내가 다른 곳에서 이런 물건을 가져오게 될 때 코드를 정해가지고 그 물건을 관리를 해오면 훨씬 좋겠죠. 그 다음에 노출 채널,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전시해 놓은 상품이 어느 사이트에 어느 노출을 할 것인가. 채널이니까 여러 개 중에 이제 하나를 하는 거죠. 이거는 스마트 스토어 해놨는데 우리가 네이버에 홈페이지도 있을 거고 11번가도 있을 거고 옥션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찾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전체가 자료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저장하게 되면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전체가 저장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PC도 워낙 이 홈페이지가 우리가 그냥 뭐 간단한 홈페이지가 아니고 일반 기업에서 쓰는 홈페이지들을 일반인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해 준 거기 때문에 이 메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개발했으려면 우리가 돈이 많이 드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일반인들이 그 만들어진 것들을 갖다가 선택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 익히는데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재고 수량 넣고 옵션들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품 이미지를 이제 입력하고 상품에 대한 내용들을 입력하는데 그때는 이 PC가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진, 대표 이미지를 하나 사진을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에도 설명을 했듯이 어떤 상품이 있으면 그러한 원래 이미지를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 이미지를 9장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정면을 찍고 측면, 옆면, 아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크기를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활용을 하려면 PC에서 그림판을 한다든가 PC에서 그 큰 그림을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좋은 걸로 찍게 되면 파일 용량이 굉장히 크죠. 파일도 크고 그래서 여기다 올려놓으면은 조금 그 판매용으로 사용하기는 좀 뭐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을 줄여갖고 할 수 있으니까 줄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5강 강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에서 기본 정리 입력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전시 상품 관리용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배송을 한다든지 반품, 교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AS에 관한 내용들도 설명을 했습니다. 또 노출 채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가격이라든가 사이트 등록, PC 버전에서 어떻게 활용하는가, 데이터 입력 방법들과 그 화면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PCO는 전체 항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다른 관련 강의는 댓글을 통해서 링크를 해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댓글에서 링크하여 자료들을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